안녕하세요, 모두들.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화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활기찬 야외 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해봅시다. 이른 아침에 선선한 공기 속에서 주변의 상인들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수제 비누, 오래된 구리 냄비와 프라이팬 등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이 모든 물건은 근본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구성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 단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맛볼 수도, 냄새 맡거나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입자들입니다.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작은 세계는 보이지 않는 입자들과 신비로운 변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바로 이것이 화학의 영역입니다. 화학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층위를 하나씩 벗겨보면 사실은 세기를 넘나드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불과 금속의 성질을 이해하려는 가장 초기의 시도들부터 원자와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현대적 이론 체계에 이르기까지, 화학은 우리의 세계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인류가 처음 화학의 이야기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과정을 느껴보려면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실험실이나 교과서, 심지어 화학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부터 사람들은 매일 물질을 다루고 실험했습니다. 초창기 장인들과 금속 세공인들은 광석에서 금속을 뽑아내어 도구를 만드는 법을 익혔고, 도예가들은 흙을 적절한 온도로 구워 단단한 도자기로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염색공들은 특정 식물이 선명한 색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옷감을 물들이는 데 활용했으며, 양조업자들은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키면 독특한 음료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화학 반응을 수반했지만 당시에는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과학 이전 시기에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종종 신비주의나 종교적 믿음과 섞여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 이슬람권, 중세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전한 연금술은 물질 속에 숨겨진 진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돌이라는 전설적인 물체를 찾아 헤맸는데, 이는 납 같은 흔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고 영생까지 줄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터무니없게 들릴지 몰라도 연금술사들은 단순히 꿈을 꾸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꼼꼼하게 관찰하고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했으며 실험 기법을 개발하고 호기심 가득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연금술은 물질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는 기틀을 닦아 우리가 오늘날 화학이라 부르는 학문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현대적인 화학을 제대로 알려면 18세기로 여행을 떠나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앙투안 라부아지에를 만나야 합니다. 라부아지에가 활동하던 시절, 화학은 여전히 오래된 개념들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플로지스톤이란 가상의 물질로 연소 타는 현상 과정에서 방출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무가 탈 때는 플로지스톤을 공기 중으로 잃어버린다고 했고, 금속이 녹슬 때도 천천히 플로지스톤을 내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몇몇 현상에는 들어맞는 듯했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검증된 사실이라기보다 추측에 가까운 것이었죠. 라부아지에는 뛰어난 관찰력과 정밀한 사고력을 지닌 데다가 기존 통념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련의 세심하고 정량적인 실험을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연소나 녹쓰는 것은 신비로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공기가 단일 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5분의 1가량은 물건을 타게 하거나 금속을 녹슬게 하는 기체라는 점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산소라고 부릅니다. 라부아지에는 산소의 발견과 이해를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잘못된 이론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화학 물질을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름 붙이는 방식을 고안했고, 화학 연구를 합리적이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웠습니다. 이로써 화학은 추측과 전통이 뒤섞인 분야에서 더 정확한 과학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라부아지에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처형당해 비극적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업적은 이후 세대 화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오래도록 빛을 발했습니다. 라부아지에의 발견은 더 큰 퍼즐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서부터 숟가락을 이루는 금속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라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부아지의 시절에도 여러 원소들이 알려져 있었지만 체계적이거나 일정한 순서로 분류되지 않아 마치 그림이 없는 퍼즐 조각들을 가득 담은 서랍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화학의 또 다른 거인이 등장합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입니다. 19세기 중반쯤 과학자들은 구리, 철, 금, 산소, 질소 등 약 60가지 원소를 알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출신 화학자인 멘델레예프는 이 원소들을 표로 배열하는 방대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각 원소를 카드에 적고 그 원소가 지닌 무게, 당시에는 원자량으로 이해, 다른 원소와의 반응성, 물리적 특성 등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원소들을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배치하자 유사한 특성을 지닌 금속들이 나란히 모이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기체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었습니다. 멘델레예프의 천재성은 그 패턴을 알아낸 데서 그치지 않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을 자리에 공백을 남겨두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원소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그 성질까지 미리 추정했습니다. 이후 갈륨이나 스칸룸 같은 그가 예언한 원소들이 실제로 발견되었는데 이들의 성질이 멘델레예프의 예측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자 그의 주기율표는 과학사의 빛나는 업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기율표는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원자 속 양성자의 수에 따라 배열되지만 멘델레예프가 발견한 통찰의 핵심은 지금도 원소의 광활한 세계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토대가 됩니다. 화학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특정 인물들뿐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개념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부아지에는 화학 반응에서 물질이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만 변할 뿐이라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질량 보존 법칙으로 알려지며 물질과 그 재배열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혁신했습니다. 이후 존 돌턴 같은 과학자들은 이를 더욱 확장해 원소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들,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돌턴은 같은 원소에 속하는 원자들은 질량과 성질이 동일하다고 정의하며 원자가 화학의 기본 단위임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더 나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돌턴의 원자 이론은 일정적 시기에 든든한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19세기가 진행되면서 원자의 내부 구조를 밝히려는 탐구가 활발해졌습니다. J.J. 톰슨은 전자를 발견함으로써 원자가 더 작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증명했고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원자 중심의 밀도가 매우 높은 작은 핵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어서 닐스 보어는 전자가 이 핵 주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화학은 한때 가상의 물질을 놓고 논쟁하던 학문에서 물질이 지닌 양자적 본질을 이해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대한 발견들이 있다고 해서 화학이 오직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인간적 이야기와 실용적 응용이 함께합니다. 예를 들어 라부아지에가 밝힌 산소의 역할을 떠올려 봅시다. 이 기체를 라부아지에 이전에 이미 분리해낸 사람으로 조제프 프리스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체를 플로지스톤이 제거된 공기라고 불렀는데 플로지스톤 이론으로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죠. 스웨덴의 카를 빌헬름 셜레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중복된 발견 사례들은 화학이 여러 대륙과 여러 세대에 걸쳐 함께 발전하는 팀 스포츠임을 잘 보여줍니다. 지식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작업이 모여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우리의 일상생활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복용하는 약, 자동차에 넣는 연료 등은 모두 화학 지식에 기반을 둡니다. 부엌에서 빵을 구울 때 효모가 설탕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역시 화학 반응입니다. 의학에서는 특정 분자가 인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거나 개선하는 치료법을 만듭니다. 재료공학에서는 차량을 더 가볍게 만들거나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지으며
전자기기를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플라스틱, 합금, 복합 재료 등을 설계합니다. 다시 모든 것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구성 단위로 돌아가 봅시다. 원자는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에 따라 그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헬륨은 둘, 리튬은 셋이라는 식이죠. 일반적으로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같은 수의 중성자가 있지만 동위원소에서는 중성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 주변에는 전자들이 특정 공간 영역, 오비탈이라 부름을 돌고 있습니다. 이 전자 배치가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해 분자를 이루는지를 결정합니다. 분자는 말하자면 여러 원자가 결합해 만들어진 집합체로 단어가 알파벳으로 구성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이고 물 분자를 H2O로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영어 표기를 생략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하나의 탄소 원자에 2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져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물질의 다양성을 이룹니다. 원자의 구조와 화학적 성질 간의 이러한 연관성은 물질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큰 돌파구였습니다.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전자가 에너지 준이나 전자껍질 등의 규칙, 양자 규칙을 따라 배열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갖는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원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결합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런 전자 배치가 유사한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데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보여준 패턴이 사실 더 깊은 양자적 실제를 반영한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죠. 물론 멘델레예프 자신은 양자역학을 몰랐지만 그의 통찰은 결과적으로 양자 세계의 질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화학에서는 분자 결합과 반응성을 정밀하게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수많은 실험과 관찰, 그리고 잘 확립된 이론 덕분에 우리는 원자를 직접 볼 수 없어도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라는 구성 단위와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만 그렇다면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일까요? 화학은 물리학과 생물학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물리학이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규칙을 다루고 생물학이 복잡한 생명체를 연구한다면 화학은 간단한 입자들이 모여 어떻게 살아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반응하며 성장하고 진화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화학을 이해하면 식물의 잎이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당분이 어떻게 식량사슬 전체를 지탱하는지, 합성 비료가 어떻게 작물의 생산량을 늘리는지, 특정 분자가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 작용하는지, 그리고 고급 재료들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화학은 이론과 실제 사이를 오가며 발전해 왔습니다. 한편으론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고 또 한편으론 이 지식을 응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 하버보슈 공정이 그 예입니다. 질소와 수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해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식량 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인류의 역사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컴퓨터 속 반도체 칩부터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특수 고분자 물질,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맞춤형 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원자와 분자의 성질을 어떻게 조절하고 응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환경 문제를 떠올리면 화학은 우리에게 대기와 물, 토양이 어떻게 오염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 생분해성 물질 연구를 이끌어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화학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렌즈이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 상자입니다. 오늘날에는 화학 실험에 쓰이는 도구들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분광학 기법으로 복잡한 분자 구조를 빛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아내고 극미량의 화학 물질을 검출하는 분석 장비로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 수준의 농도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극저온 상태까지 냉각해서 그 거동을 관찰하거나 분자들을 고속으로 충돌시켜 분해, 재조합 과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실에서 만들기도 전에 새로운 화합물의 반응성과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화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언어와 개념을 제공합니다. 도로에 소금을 뿌리면 왜 얼음이 녹는지, 사과를 잘라놓으면 갈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작이 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게 해주죠. 화학에 조금만 눈을 뜨면 일상의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그린 물감이 바래는 이유는 안료 속 화학 반응 때문이고, 오래된 동상에 푸른 녹이 드는 것은 구리가 공기 중 성분과 결합해 녹청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 병을 열었을 때 톡 쏘며 올라오는 거품도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기억마저 화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신경세포는 화학적 전달물질로 소통하며 우리가 생각한다고 부르는 일도 사실은 뇌 속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분자 반응의 총합입니다. 다시 라부아지에와 멘델레예프로 돌아가 보면 화학은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라부아지에는 정밀 측정과 엄격한 실험을 강조하여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을 따져봄으로써 이론이 실제 현상과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무질서해 보이던 원소들의 목록에서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고, 이후 과학자들이 추측만으로는 이룰 수 없던 영역에 발을 딛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련한 발판을 통해 과학자들은 상상과 추측이 난무하던 시대에서 명확한 증거와 논리에 기반한 시대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소의 발견은 낡은 이론을 부수었을 뿐 아니라 전통보다 실험 결과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화학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율표는 화학 전체의 질서를 부여하여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성질을 예측하고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전자의 정체를 규명하고 양자역학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화학은 더욱 체계화되고 힘을 갖춰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화학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 알파벳은 원소들이고 문법은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반응하는지를 지배하는 법칙들입니다. 여기에 원소들을 조합해 분자와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종의 단어와 문장이 되죠. 이 언어에 능숙해지면 우리는 자연이 쓴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루비가 붉은빛을 띠는 이유, 특정 금속이 부식되는 원리, 사람의 몸이 식사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과정 등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예 없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질병을 치료할 약을 개발하며 지구를 덜 해치는 새로운 에너지원까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지나 앞으로도 화학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라부아지에와 멘델레예프가 지금의 거대한 입자 가속기나 레이저 분광 장비를 상상할 수 없었듯, 우리도 미래 화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태양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찾거나 무해하게 자연 분해되는 신소재를 개발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완전히 새로운 대사 경로를 가진 합성 생명체를 만들거나 원자를 하나씩 쌓아 복잡한 구조를 조립하는 분자기계를 고안할 수도 있겠지요. 확실한 것은 화학이 앞으로도 우리 세계를 쉐이핑성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와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는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고대 장인들부터 불열과 금을 였던 연금술사들, 산소의 작용을 밝혀낸 라부아지에와 원소를 주기적으로 분류한 멘델레예프에 이르기까지 화학의 이야기는 인간의 호기심과 창의성, 그리고 끈기가 어우러진 역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